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과거의 그 상황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면 지금과 비교가 안 되겠죠. 예. 그 과거의 것을 겪고 지금을 겪고 있는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이런지, 왜 일본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자, 예를 들게요. 뭐 10년 전이라고 칩시다. 예, 한 12, 13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요, 한국 인력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일본에서 한국 인력을 데려올 때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싼 인력, 싸고 좋은 인력을 데려오자라고 해서 한국 인력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인력 파견 회사들과 점차 늘어나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작용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한국 인력들이 필요해서 학생들을 많이 데려갔고, 중간에서 뭐 브로커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IT 취업이니 뭐니 하면서 인력들을 일본으로 송출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작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본 회사 측에서도 많은 염증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보다 훨씬 싼 인력들을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중국, 인도 인력들, 이런 인력들을 계속 들어오게 한 거예요. 싸죠. 싼 인건비죠. 그렇게 세월은 지납니다.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사람을 써봤던 일본 회사들이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이거 싼 게 비지떡이구나. 싼 게 비지떡이 뭡니까? 근면성실,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일을 시켰을 때 알아듣는 정도, 그 다음에 결과물을 만드는 능력, 이 종합적인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굳이 IT계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 아프리카계도 되게 많아요, 일본에 가면. 그 다음에 태국이라든가요, 많아요. 하여튼 태국, 필리핀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인력들이 IT라든가 어떤 공업 계통에 대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쪽에 직업을 잘 안 갖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받아들여 줄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승해서 나가야 되는데 한국 인력만 한 게 없다라는 결론을 다시 내린 거예요. 그간의 한국 인력으로서 일본에 취업해가지고 뭐 꿋꿋하게 버티면서 좋은 성과 내줬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기반을 잘 닦아 놓은 거예요. 물론 전체가 다른 그런 건 아닙니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압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지금의 일본의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면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요 영상을 기회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현재 이 시점에서요, 우리는 해외 취업이라든가 해외 진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세대는요, 나를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들었고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죠. 형제들은 줄줄이 딸려있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 상황이었던 아버지, 할아버지 때 시대에는요, 사우디를 나가서 그 어려운 덥고 힘든 건설 현장에 나와서 나를 버리고 가족을 위해서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해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한국보다는 더 많은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벌어서 꾸역꾸역 매달 가족들한테 송금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우리를 교육을 시키셨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근데 지금은 뭔지 압니까? 지금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해외를 나가야 되고 해외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요, 우리나라의 젊은 학생들이, 젊은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한 가장 좋은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해외 진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해외 비즈니스 노하우, 그 다음에 일본 취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가끔 메일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뭐 초봉은 얼마나 됩니까?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거 좋은 이야기죠. 물론 챙겨야 되는 겁니다. 챙겨야 되는 거 맞고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 맞지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렇습니다. 초봉을 우선시하지 말고요, 초봉에 꽂히지 말고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을 보세요. 자기의 긴 인생에 이 일본이란 나라를, 이 찬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그리세요. 초봉을 그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초봉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진급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초봉은 좋아서 들어갔는데 임금 인상률이 낮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뒤에 오는 문제점들은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단순하게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가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일본이라는 기업은요, 내가 초봉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그만둘 때까지의 기간, 정년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모두 토탈해서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자기 인생을 봤을 때 빅픽처 길게 내다보고의,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본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3년 뒤에 어떻게, 5년 뒤에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에 이 일본이란 나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세워야지 초봉이 얼마라는 거에 작전을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일본은요,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세금이 세요. 한국보다 훨씬 셉니다. 전철 비용도 높고요. 그 다음에 택시비도 비싸요. 네,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쌉니다. 세금도 비싸요. 근데요, 일본에는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생필품들 있죠. 이런 건 쌉니다. 그 이외의 것들 없어도 되는데 불필요하지만 그래도 뭐 필요하면 사야 되는 것들, 그런 거는 조금 비싸요. 그 다음에 특히 세금이 비싸죠. 근데 세금이 비싼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의 복지가 잘 되는 나라들 있죠. 일본 이외에도. 예, 일본만 보시지 말고 일본 이외에도 보라니까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그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의 세금을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외국이라고는 일본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요, 일본에는 세금이 비싸서 안 된다라고 그걸 단점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비교 대상은 한국이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가에서 수령하고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뭔가를 하고 있는 복지, 복리후생이 다른데, 복지 혜택이 다른데 그걸 세금이 적다 많다를 비교할 수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한국 세금 안 비싸나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 세금 비싸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요, 초봉이 높은 것이 아니라 세금이 없는 나라에 가서 취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봉이고 뭐고 간에요, 모든 걸 자기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내 인생 플랜을 할 때 내 다음 스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다음 스텝은요,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 돼요. 디딤돌로 활용을 해야 돼요. 보통 문제가 일어나고 불만이 생기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디딤돌에서 멈추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고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 불만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내 갈 길이 정해지고 나 오라는 회사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까? 그 다음이 없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만이 있다니까요. 그 미래에 대한 불만은요, 내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삼성전자에서도 LG전자에서도 공무원이 돼도요,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 엔조이 터닝 포인트에서는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쯤에서 일본 회사의 단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단점도 많습니다. 이게 단점도 많다라는 거는요,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기준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비교해서 다 불편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융통성이 없어요. 뭐 하나 하려 해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잘 넘어가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꼭 매뉴얼에 따라야 되고 규칙에 따라야 되고 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깝깝해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냥 굳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굳이 안 돌아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속을 잘 드러내지 않죠. 혼내 다테마에라는 일본 말이 있습니다. 내 본심과 앞에서 말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거 많죠.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네, 우리 강수 노조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프로젝트 하나 하는데 팀장도 아이 뭐 너거는 괜찮아, 내 말만 따라와, 그냥 내가 다 책임질게 하잖아요. 일본은 그게 절대 없어요. 책임지면 안 되거든요. 책임지기 싫어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일본은 단합을 잘 못해요. 여기서 단합을 또 잘 못했다고 했는데 이거 잘 또 이해하셔야 돼요. 스스로 단합을 잘 못해요. 스스로. 대신에 룰을 따르는 거, 규칙을 따르는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단체 생활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단체 생활에 정말 기가 막힌 능력을 보여주는 국민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튀려고 합니다. 수학여행도 가도 마찬가지고, 뭐 어쨌든 선생님들이 하지 마라 하는데 나와서 뭐 어떻게든 뭐 술 사 먹고 그 와중에 또 이성 친구도 만나고 별의 애들이 다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이 기준을 말씀드렸죠. 이 기준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가면 정말 활동적인 사람들, 외향적이었던 사람들은요, 한 1년 있으면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어요. 당사자의 성격에 따라서 우울증도 겪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정말 1년 동안 완전히 성격이 변해가지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혹시 이 영상을 의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었냐면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언증이라 그래야 되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단점은요, 어느 순간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적응되는 순간요, 정말 편해집니다. 한국보다 더 편해져요. 모든 세상이요, 달라 보여요. 일본이란 나라가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를 외국을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험하시는 분들, 외국에 사시는 분들, 그죠?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는데 많은 정신적인 혼란이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실망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엔 적응하면 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문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똑같았어요. 달라진 건 뭐다? 내가 달라진 거죠.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지옥이었는데, 처음엔 지옥이었는데 천국이 되어 있더라. 네, 오늘은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리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일본에 대한 내용 중에 취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모자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회가 되면 더 모아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게 또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고요. 광고 풀 시청은 본 채널을 유지하는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조였습니다.